지금 뭐 상태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호전되고. 불편한 거 있으면 항상 우리 간호사 선생님한테 일단 네. 연락해주면 제가 언제든지 올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 나이 80이 넘는데 죽는 게 뭐가 아까워. 근데 고통 없이 죽어야 되겠더라고. 요번에 아파보니까. 조금만 걸으면 숨이 차고 가슴이 팍 저녁에도 그냥 여기가 아픈데 고통 없이 죽었으면 싶더라고. 고통 없이. 얼마나 아팠으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프기 전까지 혈관이 막힌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데요. 특별한 기저질환은 없었을까요? 혈압약을 먹었겠죠? 혈압이 높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 저혈압인데 왜 혈압이 높으냐고 그랬더니 혈압약을 먹어야 된다고 의사가. 저혈압에서 고혈압으로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압이 높아진 건데요. 죽상동맥경화증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그게 심장 혈관 안에 제일 안쪽 층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찌꺼기가 차근차근히 쌓여서 이렇게 그러면 자라나잖아요. 결국 오랜 시간을 몇 년에 걸쳐갖고 이렇게 자라나면 좁아지잖아요. 혈관의 폭이 좁아지면 혈압이 높아지고 높아진 혈압 탓에 혈관에 또 상처가 생깁니다. 악순환의 연속이죠. 좁아진 혈관은 심할 경우 심장을 죽게 하고 뇌로 올라가 혈관을 터뜨리거나 막히게 하는 뇌졸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뇌가 다치는 거고 심장이 다치는 거고 그게 다치는 데 따라서 이제 증상이 다른 거지. 뭐 반신불수가 된다든지 하다가 아니 심근경색이 오면 갑자기 급사한다든지 요렇게 나타나는 증상은 다르지만 밑바탕에 이렇게 기전은 똑같은 거로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혈관을 떠도는 피가 굳어진 덩어리, 혈전입니다. 어디를 가서 막을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심장에서 떨어져 나온 혈전은 대동맥을 타고 올라가 뇌졸중을 일으키는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장하고는 이 대동맥이라 큰 혈관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혈관은 이제 목혈관, 머리혈관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타고 딱 가다가 하필 머리 쪽으로 날아가 버리면 가는데 딱 걸리겠죠. 그럼 그 뒤쪽은 피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 뇌졸중이 생기는 거죠. 이게 뭐 머리 쪽만 아니고 배 쪽에 있는 혈관, 또 대동맥 따라서 배 쪽에 가는 혈관인데 창자로 가는 혈관도 막을 수 있고 콩팥으로 가는 혈관도 막을 수 있고 다리로 가는 혈관 막을 수 있고. 혈전이 우리 몸 어디를 막느냐에 따라 뇌, 신장, 심장과 말초 혈관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다니 정말 큰 문제입니다.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어린아이에게 불러주던 동요가 있습니다. 머리, 어깨, 무릎, 발.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딘가 하나 잘못되면 도미노처럼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우리 몸 어디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이 뇌를 가장 중요한 장기로 꼽았다고 합니다. 이어 심장, 폐, 간의 순서였다고 하는데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뇌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뇌는 심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심장에서 보내는 혈관에 문제가 생길 경우 우리 뇌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가벼운 증상이라도 그냥 넘기면 안 되겠습니다. 10년 전 뇌 혈관이 좁아졌다는 말을 가볍게 여겼다가 얼마 전 왼쪽 손과 발이 마비되는 일을 겪었는데요. 요즘 고민이 많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내 혈관이 좁아진다고 그러잖아요. 내 혈관이 좁아졌으니까 혹시라도 또 더 좁아질까 봐 걱정됐죠. 고혈압을 비롯해 고지혈증, 당뇨까지 혈관에 안 좋은 기저질환은 모두 갖고 있네요. 갑자기 회사 갔는데 힘이 없으면서 말을 하는데 혓바닥이 붙은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요즘 집에서 많이 좋아졌거든요. 네, 요새는. 손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이렇게. 네, 여기 이렇게. 이렇게 돌려보세요. 눈 좀 감아보실까요?
힘 자체는 문제가 없으시고 꽉 잡아보세요. 세게. 그렇죠. 네. 양손의 보시면은 균형으로 건강 상태를 여기 보면 알 수 이제 있다네요. 이쪽 경동맥이랑 네. 양쪽에 올라가는 혈관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랑 해서 이쪽 양쪽에 중내동맥이라고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는데 네. 이게 다른 부위 혈관이 자꾸 좀 좁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어머님이 혈압, 당뇨 드시는 약이 많죠. 고지혈증 많죠. 힘드시죠, 약 드시느라. 네. 근데 워낙 관리를 잘 하고 계신데 이 혈관성 이 협착이 올 수 있는 위험 인자가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다른 이런 질환 가지신 환자들보다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 뇌혈관의 협착 및 폐색과 더불어 이상 혈관이 관찰됐기 때문입니다. 뇌 건강에 있어 혈액순환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혈관을 좁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로 콜레스테롤을 꼽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몸에서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것도 사실은 필수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서 꼭 필요한 물질인데 점점 서구화되고 기름기 많은 음식들, 뭐 튀긴 음식, 뭐 육류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면서 사실 모든 병의 시작은 잘못된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입에 맛있는 음식들이 혈관 건강을 망칩니다. 우리 피 속의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 등이 기준치보다 많은 것을 이상 지질 혈증이라고 하는데요. 지방이 낀 혈청은 정상 혈청과 한눈에 구별됩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기준보다 높거나 낮으면 이상 지질 혈증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서 지질이란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을 포함하는 말이죠. 체내 세포막을 구성하는 콜레스테롤은 혈관 내막에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압도 높아집니다. 콜레스테롤 운반체 LDL과 HDL. LDL은 혈관에 콜레스테롤을 쌓고 반대로 HDL은 혈관을 청소해 줍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은 혈관 질환이 많더라. 동맥경화 양이 많더라. 급속하게 진행하더라. 이런 건 다 밝혀졌거든요. 근데 HDL이 높은 사람들은 이게 적게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HDL과 고혈압 발병 위험도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HDL이 낮으면 뇌졸중 위험률이 높아지고 HDL이 높은 그룹에서는 고혈압 발병 위험도가 감소하죠.